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런 날씨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감기 모두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육식물에게 냉해가 오지 않을까, 혹여나 추워서 얼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 이제 오래 키우신 고수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분들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1,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다육식물 중에서도 추위에 약한 아이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직접 뽑아 놓은 다육식물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우선 이렇게 많은 다육식물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추위에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거나 할 수 있어요. 다육식물이 원래 그러거든요.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 다 제외해 놓고 다육식물 전체적인 것들 중에서 추위에 약한 것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종류로 준비를 해봤어요. 다육식물 중에 추위에 약한 거를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좀 잘 키우고 있는 종류들 중에서 이 아이들은 그래도 다른 다육식물보다는 조금 추위가 약해요 하고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키우시는 종류가 뭐냐면은 아마 염자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라슐라 쪽에 있는 아이들인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는 이런 칼라 염자 종류가 있죠. 칼라 염자 종류, 그리고 또 미니 염자, 이런 미니 염자도 굉장히 많이 키우세요. 그리고 뭐 나머지 아이들 이런 것들 좀 생소하시죠. 이 덕양갈매기라는 것도 있고, 이제 좀 여러분들께 친숙한 우주목 종류도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런 크라슐라 속, 이게 바로 다 염자 종류죠. 자, 이런 염자 종류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의 색감이 뚜렷한 아이들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름에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름 햇빛에 이제 다육식물 잘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염자 종류는 그 뜨거운 햇빛에서도 굉장히 잘 버티는 다육이인데, 반대로 추위에는 정말 약한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예요.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아이들 중에 한 가지가 염자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염자 종류를 키우고 계신다면은 이런 아이들은 추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라슐라라고 했잖아요. 워터메리라는 다육식물이 있어요. 워터메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크라슐라 속에 속한 다육식물이에요. 그래서 염자 종류랑 비슷하게 겨울에 추위에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이 워터메리도 포함해서, 염자랑 워터메리 포함해서 추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추위에 약한 거는 이 포르투카리아 속에 속한 이 아앙무랑 뭐 은행목 종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아앙무고, 밑에 보면은 여기 은행목 있고, 옆에 사랑무, 이런 포르투카리아 속도 추위에는 약한 편에 속하기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정말 약한 아이, 자 보이시면은 이게 이제 녹비단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녹비단은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위에 약한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다육식물 중에 제일 추위에 약한 게 이 녀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추위에는 정말 쥐약입니다. 쥐약. 너무나도 추위에 약한데, 이것도 포르투카리아 속에 속한 다육식물이에요. 이게 또 원산지를 보면은 저 하와이 있잖아요. 하와이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하와이 쪽에서 온 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와이가 너무나 따뜻한 기후이기에. 어쨌든간 여기는 녹비단은 추위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추위에 정말 잘 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지금 뭐 이거는 대충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다육식물이에요. 뭐 제가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라울입니다. 라울 같은 경우도 다 잘 아시죠? 추위에 정말 약한 종류 중에 한 가지예요. 아마 다육식물 중에 추위에 약한 아이 하라고 하면은
라울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대표적으로 추위에 약한 다육식물로 알려진 그게 바로 라울입니다. 라울 같은 경우는 쇠돔 속에 속해 있습니다. 쇠돔 속에 속해 있는데, 쇠돔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 바닥에서 자라는 쇠돔 같은 경우는 그 알잖아요. 바위소처럼 자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추위에 좀 강한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라울 종류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 라울의 약간 사촌? 친척격이 되는 로치도 마찬가지예요. 로치 같은 경우는 라울하고 생김새는 정말 비슷한데 초록색이라는 게 있죠. 왜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냐면은 로치란 거 자체가 춘맹이라는 다육식물과 라울을 교배시켜 놓은 겁니다. 춘맹 같은 경우는 이런 색감이 나와요. 그래서 모양은 라울인데 색감은 거의 춘맹에 가깝게 나오는 게 로치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추위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추위에 약한 아이, 바로 가랑코에 쏙입니다. 가랑코에 같은 경우는 추위에 이 아이들도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해요. 가랑코에 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키우시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당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당인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가랑코에 쏙도 여러분들 추위에 약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추위에 약한 거는 이것도 좀 대표적이죠. 장미여부인데 플렉트란토스라는 속에 속한 다육식물이에요. 장미여부 같은 경우도 추위에는 일반 다육식물보다는 많이 약한 편이에요. 사실 그 로즈마리 같은 허브 같은 경우는 이 밖에서 심어도 살 정도로 월동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허브 종류인데, 일반적인 이런 장미허브 같은 경우는 그런 허브랑은 다르게 추위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 참고하시면은 키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하월시아 종류입니다. 하월시아는 뭐 워낙에 유명하기에 딱히 큰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그 통통한 아이들, 이 굉장히 이쁘죠? 쿠페리안 다육식물인데 굉장히 입장이 통통한 종류가 하월시아예요. 그래서 이 통통하다 보니까 추위에 좀 더 약할 수 있어요. 물을 그만큼 많이 저장하는 식물이기에 이런 아이들도 추위에는 좀 더 약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저렴한 아이들도 있는데 비싼 종류도 굉장히 많기에 그런 아이들 이제 또 보내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온 것 중에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이명으로는 사막의 장미라고도 불리우고 이름으로는 이제 소카라고 많이 불리우죠. 꽃이 이뻐서 많은 분들께서 키우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석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온도가 따뜻하기에 한국의 기후에는 약간 적응을 못할 수 있죠. 이 석가 같은 경우는 아데니움 속에 속합니다. 아프리카 식물 같은 경우는 아데니움하고 파키포디움 그리고 아데니아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추위에 약하기에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깜빡하고 이걸 안 보여드릴 뻔했네요. 꽃기린 같은 경우도 유포르비아 쪽인데 어쨌든 추위에 약한 쪽에 속하고, 이제 굉장히 추위에 약한 종류들 속이 많아요.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안 보여드렸던 뭐 칼란디바나 가랑코의 아이들도 굉장히 추위에 약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위에 약한 아이들이 많고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항상 학명을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말씀해 드리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은 댓글에 이 다육식물은 추위에 약해요 강해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거를 전부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좀 약한 아이들 학명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다육식물 키우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명 같은 경우 이제 아시려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인터넷 검색창 같은 데다가 만약에 여기 있는 뭐 우주목의 속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우주목 옆에다가 학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우주목 학명을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렵지 않게 학명을 아실 수 있어요. 키우시는 것들 중에서 뭔가 좀 추위에 약한 아이들인가 하고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학명을 좀 검색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